운동 독학 누구나 쉽고 전문적으로.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중 채소를 먹는 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이론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항상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배고플 때마다 야채를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는 타이밍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혹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300kg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코끼리와 인간은 서로 다른 흡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채소를 먹어도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인간은 채소를 에너지로 흡수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당, 다당류로 보는데 그중 식이섬유는 고구마와 쌀밥과 다르게 사람의 몸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고분자 탄수화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알려드리면 사람에게는 식이섬유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다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는 다르게 체내에서 분해되거나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영양소입니다. 대표적으로 채소류, 과일류, 해조류, 통곡물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1kg을 코끼리가 먹으면 살이 찌겠지만 인간은 흡수를 할 수 없어 배변으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일반 식단에 식이섬유를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흡수는 못하지만 포만감을 주어 폭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의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 혈당이 일정하게 올라 살찔 확률을 낮춰줍니다. 심지어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성인병도 예방하고 일부 섬유질은 장내에서 식염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채소를 무조건 많이 먹는 분들이 있는데 식이섬유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칼슘, 철분, 아연 등 무기질의 흡수를 방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는 분들은 운동 1시간 전에 섭취하는 건 안 먹는 것보다 못하는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샐러드 같이 음식물 형태로 체내로 들어간 식이섬유는 따로 분해되거나 흡수되지는 않지만 몸속에 있는 수분을 만나 팽창하게 되어 포만감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위를 거쳐 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장에 도착한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점성이 강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균이나 유해 성분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좀 쉽게 연상할 수 있게 알려드리면 장 안쪽에는 유해균들이 기생을 하는데 식이섬유를 챙겨 먹으면 대변의 부피가 커져 대변을 배출할 때 장 벽에 붙어있는 유해균들을 함께 배출시켜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더라도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 섭취는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섬유의 종류에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섬유질로 포장해서 당을 흡수하는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 혈당이 오르는 것을 지연시키고 그에 따른 인슐린 분비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좋은 영양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통곡물에는 체내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그리고 세포 손상과 억제, 면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식물성 화학물질인 피토케미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서 적절한 식이섬유 섭취는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 그리고 대사성 질환뿐만 아니라 소화기 질환의 발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위한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은 28g에서 36g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이섬유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보다 많다고 합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이 부족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 활성화가 잘 되지 않으며 변이 딱딱해져 장 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혈당 상승과 지방 축적 등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종류의 만성 질환과 대사성 질환의 발병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이섬유와 비만 관리, 예방 관리의 관계를 살펴본 역학 조사에 따르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체중 조절과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섬유질 섭취를 따로 하지 않은 그룹보다 8주 후에 평균적으로 1kg 이상의 체중을 더 감량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식이섬유를 피해야 할 분들과 섭취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체중 조절과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있지만 그렇다고 막
과한 섬유질 섭취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체내 수분 흡수를 많이 한다고 말한 것처럼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기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섭취 시간도 고려해 주셔야 하는데, 앞에 설명했듯이 우리 몸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없어서 채소나 통곡물 등은 잠들기 전이나 운동 직전에 하는 식사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늦게 운동을 마친 후 또는 운동 전에 식사를 해야 할 때는 흰쌀밥, 계란 흰자, 두부 등 빠르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샐러드 같은 채소류는 적어도 운동 3-4시간 전에 섭취를 끝내주는 게 좋고, 취침 전에는 샐러드 같은 야채 섭취를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적당량의 식이섬유 섭취는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과 체내 지방량 조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에 비해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어서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 시 상대적으로 적은 열량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에는 체내의 항산화 작용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나 베타카로틴 같은 여러 미량 영양소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부족해지는 영양소를 챙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도한 식이섬유 섭취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고, 체내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해 수분 부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섬유질은 몸속에 있는 칼슘이나 아연, 철분 같은 주요 무기질과의 결합이 가능해 무기질이 체내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해로운 것처럼 적당한 양의 식이섬유 섭취는 당을 건강하게 하고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게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복부 불편감과 변비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량은 성인 기준 하루 40g을 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영양사, 스포츠 영양 코치 분들에게 전문적인 식단표와 피드백을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피플리에서 직접 운영하는 힙서울 1:1 식단 코칭 클래스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4달만 집중해서 코칭을 받아도 식단에 대한 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같은 걸 전문가분들한테도 한번 배워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만약 독학을 좀 하고 싶으신 분들은 피플리에서 10권 이상의 좀 전문 서적을 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